자, 볼까요? 어제 했던 유형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일단 뭐 저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문제 자체를 보자. fx라는 다항식이 있었고 어제 했던 거. 1차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있으면 뭐 한다? 보마? 1차식을 나누었는데 나머지에 대한 언급만 있네. 그럼 뭐 하면 된다? 응? x를 0으로 만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0 되는 거 x. 얼마? 3을 대입하면은 그게 곧 나머지다. 맞지? 놀래라.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 가보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여기서는 뭐 몫에 대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든, 몫도 건드렸든, 뭐든 상관없이 2차식으로 나눴네 무조건 뭐 하자? 관계식을 쓴다. 나머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마지막에 어떤 3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이니까 뭐야? 또 관계식을 쓴다.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처음에 잠깐 틀린 풀을 좀 쓸게. 아직 따라 쓰지 마. 혹시 쓰는 사람들. 여기에서 나머지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RX로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죠. RX가 아니라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항상 써주세요. 물론 여기서 BC는 한 마리 사라질 건데, 자,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어제 예를 들었던 거. 이거 보자마자 아무 의미 없이 F1은 3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뭔가 하나를 더 찾아야지. 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A, B, C 미지수 3개잖아. 그럼 식이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찾은 거는 F3이 3입니다. F1이 3입니다. 대입해봐야 식 2개야.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1 넣어서 3인 걸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걸 했다면은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알았어요? 또는 거기서 잘못됐다는 걸 너희들이 인지를 하던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어떤 1차식 나눈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그 두 개로 곱한 녀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질문은 항상 뭘로 간다?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러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어제 잠깐 하다가 뭔 소리야? 하고 끝났지. 자, 예를 들어서 5를 뭔 소리야? 123을 5로 나눠보자. 제대로 된 나눗셈은 분명히 24 플러스 3, 몫이 24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3이 나와야만 합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야? 맞아 틀려. 나눗셈 입장에서 잘못된 거는 맞지만 검산을 해봤을 때 123이 안 나온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산이 틀린 게 아니라 나눗셈에 뭔가 규칙을 깼다란 얘기지. 그런 상황일 때는 뭐가 잘못됐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큰 경우에는 잘못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하자? 연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던 이 나머지 부분만 다시 한번 나눗셈을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하고 난 결과는 결과적으로 23 플러스 1이 몫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하면은 원래 나눗셈과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큰 상황이면 더 나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8이라는 걸 5로 나눈 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다? 올바른 나눗셈에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받아들여줘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는 분명히 파란색, 어떤 나눗셈이냐면, 여기가 곱하기가 강조돼서 이 녀석으로 나눈 몫이고요,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잠깐 요거는 그냥 생각해도 된다. 잠깐 우리는 뭘 해보고 싶냐면, x-1의 제곱 곱하기에 여기 곱하기를 강조해서,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몫으로 혹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얘로 나눈 몫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싶은데 뭐가 문제였어?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전히 차수가 얘가 높으니까. 나눗셈에서 식의 나눗셈에서 지켜줘야 되는 약속은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거든. 근데 차수가 지금 똑같거나 더 높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뭐다? 나눗셈이 덜 끝났기 때문에 더 나눗셈을 진행하며 그 나눗셈은 나머지만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음? 아, 예, 예. 자네도 됐는가? 너 이름 뭐였지? 찬주였나? 이해돼서? 그래서 더 나눗셈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지금 너희들 맞춘 사람들 보면은 요거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요거는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써준 거지. 이거는 쓸 필요 없는 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건드려 보면은 여기 나머지가 좀 너무 커. 그래서 나눗셈을 더 진행할 거야. 누구로? 나누고자 했던 그 녀석으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땐 당연히 뭐만 맞추면 돼? 최고차의 개수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몫의 자리에 A를 써주면은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이걸 연산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야. 아까처럼 심플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생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 여기 분명히 뭔가 붙어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x-1을 제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묶어주면은 x-3 q2x 그대로 묶여 들어오고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온다? 플러스 a가 같이 묶여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붙여야 되는 게 찐 나머지인데 그 찐 나머지가 뭐야? 말 그대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다 보니까 뭘 가지고 오자? 얘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야. 왜? 저 빨간색이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알려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익숙해지고 나면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가지고 오면 되거든. 뭐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했어? 처음에 분명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미지수가 3개니까 미지수 3개를 구할 수 있는 식 3개가 필요한데 근데 그는 식 3개를 썼니 2개를 썼니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미지수가 몇 개 남았는지를 봐봐. 몇 개 남았어? 딱 하나 남았잖아. A. 그럼 그 한 개의 A를 구하기 위한 식이 바로 F3은 3이다. 요걸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가 뭐라고 합니다? 양변에 X에 3을 넣어 가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 F3이니까 3이고. 우변에 이제 3 넣어주면은 4A 플러스 7.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나머지를 한번 잘 보자. 일부러 내가 나머지는 싹 다 초록색으로 써놨다. 제일 첫 시작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 근데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요거 말고 밑에 줄을 보니까 나머지 부분 초록색으로 쓴다고 하니까 빨간색으로 썼네. 어쨌든 전개를 해보면 나오는 요 녀석 뭐 A 곱하기 X-1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 이게 초록색 나머지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 내가 구했던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답인 거죠. 뭐 나오냐? 4X까지 나오네. X제곱 플러스 4X. 그러면 이게 RX니까 R2가 세우면 얼마야? 답 4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요런 흐름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나?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최대한 요거 쓰는 과정이라던가 이해를 좀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냥 막 따라하기는 사실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거거든. 지금 당장은 따라할 수 있어도. 알았죠?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고. 자, 요 문제집을 내가 꺼낸 이유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내가 막 만들면 되긴 되는데 굳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거랑 대비되는 요 문제 22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좀 참고하라고. 자, 지금 방금 푼 게 요겁니다. 224번이죠. 이게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인데 224번이죠. 224번이랑 222번이랑 구분을 해봐. 뭐가 다른지 알겠어? 조금 다르네. 잠깐만. 더 좀 비싼 거 없나? 문제를 내가 그냥 만들어 줄게. 안 되겠다. 자, 한번 보자. 방금 푼 문제는 fx라는 거를 처음에는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두 번째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었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자. 이거 123이건 지울게. 두 번째 문제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라고 적어볼게요. 푸는 건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니? 라는 질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또 3이고요.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고요.
마지막에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가 질문이라고 치자. 자, 이 세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일까? 다른 게 한두 개 껴있을까? 를 구분을 해봐. 최대한 내가 일부러 똑같이 썼어. 어차피 계산형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서. 같은지 다른지 정도만. 자, 세 개가 다 똑같은 문제일까? 아니면 풀이가 다른 녀석이 한두 개가 껴있을까? 잘 고민을 해봐봐요. 번호를 1, 2, 3번으로 부를까? 1번, 2번, 3번. 일단 1번을 풀이는 방금 풀었죠? 그럼 1번과 2번, 3번은 동일한 풀일까 아닐까를 잘 고민을 해봐. 2번 풀이 동일할까요? 아닐까요? 동일합니다. 3번은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맞아. 잘 봐. 물론 지금 이 풀이를 3번에 적용시킨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온 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니까 사실 다른 풀이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풀이 1, 2, 3번에 다 강조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풀이 별로 안 편하잖아. 불편하잖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버리는 게 더 빨라. fx라는 녀석이 있어요. x-1에 x-2로 나눈 나머지. 그게 2x 플러스 1이래. 플러스인데.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래.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마지막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지수가 몇 개? 3개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한데 식 3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왜? F3는 3, F1은 3, F2는 5. 3개 대입하면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저 아까 222번이 그래서 나 그건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봤나 봐. 이게 x 플러스 1 하나 겹쳐가지고 나 이걸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머지 정리처럼 마치 수치대입법처럼 그냥 푸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게 포인트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라서 미지수 하나 역할밖에 못할 때, 아니 식 하나 역할밖에 못할 때, 혹은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 어떤 x도 대입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식변형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품에는 지금 우리 주교재에는 요 문제를 상세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문제 없이 그냥 요거 하나 툭 던져주고 끝나는 기분이라 가지고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다른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알았죠? 자, 요거 1품 몇 페이지냐? 지난번에 마지막 했던 게 뭐였지? 이건 1품이 아닌데? 내가 1품이 없어. 이건가 보다. 맞네. 어딨냐? 이거 항등식 나머지 정리 2단원이잖아. 어제 풀었던 게 몇 번임? 이거 16페이지 3번 맞니? 아닌데? 아, 19페이지야? 아, 오케이. 19페이지 5번. 여기다가 지금 뭐 이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5번이 아닌가? 아, 인수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랑 비슷하겠구나. 2번이랑 비슷하겠구나. 거기다가 그냥 요 세 개 구분할 겸 해서 요 두 개의 풀이는 지금 이 문제가 똑같다. 이거는 뭐 수치대입법 혹은 그냥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된다. 요 문제들도 좀 잘 기록 좀 해놓으세요. 알았죠? 포스디움 해가지고. 자, 요거 먼저 하시고 다 되면은 뒤로 넘어갈 겁니다. 뒤에 거 먼저 풀고 계십시다. 나머지 사람들. 바로 다음 장에 이거 하고 갈까? 19페이지에 6번이랑 바로 다음 장에 8번이나 요 두 개 잠깐 풀고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 필기할 사람들은 얼른 필기부터 해주세요. 지금 내가 화면에 써놓은 요 문제가 내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약간 유사하게 생겼을 거다. 그때 그 문제 맞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문제 맞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또 역시 존재해요. 알았죠? 잘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3개. 자, 풀이합시다. 순서는 6번 이 문제 8번 순으로 갈게요. 8번은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이라서. 자, 6번 먼저 볼까?
사실은 6번은 인수정리랑 나머지정리가 섞여 있긴 한데 뭐 여기서는 인수정리에서의 특정 내용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만 인수정리인 거지 실제로 나머지 정리라서. 자, 나머지 정리는요. 정의가 뭐였지? 1차 시그널은 나머지가 F알파다. 이거 기억나?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나눗셈을 진행할 때 지금 우리 반은 요거 설명 안 했었는데 나랑 원래 했던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봤었지.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보면 딱 유형 세 가지야. 하나는 직접 나눗셈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조금 이지하게 갑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나머지 정리를 씁니다. 근데 직접 구하는 거랑 조립제법이랑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는지 무엇을 쓰는지를 잘 구분을 해놔야 돼. 그래서 아무거나 막 쓰는 건 아니거든. 자, 직접 나눗셈은 일단 그 결과로서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고요. 조립제법도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뿐 몫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몫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럼 나머지 정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거꾸로 담고 있는 거야. 알았어, 찬주야. 왜 이렇게 졸리냐? 그리고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 보면 각각 아무 때나 역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는 누구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다음에 조립제법도 언제?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얘는 x-알파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뭔가 1창의 개수가 조금 다른 녀석을 나눌 때는 뭔가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도 역시 내가 지금 담고 있는 거다. 이거 잘 기억해놓고. 어쨌든 그거는 조립법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나눗셈은 사실 나누어지는 fx의 미정계수가 하나라도 껴있는 순간 사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는 나눗셈의 관계식. 사실 직접 나눗셈은 이거 말하는 거거든. A, 뭐 B, Q 이거 있잖아. 쭉쭉 내려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요 직접 나눗셈은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 크게 세 개는 뭐다? 관계식을 쓸래, 조립제법 쓸래, 나머지 정리 쓸래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돼. 알았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립제법 쓰시면 되고요.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만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 쓰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다 관계식에서 출발이야. 이해됐음? 그리고 조립제법도 한계가 있긴 해. 나누어지는 fx를 모르면, 개수를 모르면 사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립제법은 뭐 해야 돼? 뭐 개수를 전부 다 늘어놓은 다음에 뭐로 나눌지 생각해서 이거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개수가 하나라도 모르거나 아예 다항식 자체가 안 주어져 있고 그냥 fx, px 거리고 있으면 사실 조립제법도 못 써요. 그럼 거의 90% 이상이 다 관계식 문제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을 다시 딱 보면은 그냥 1차식 나눈다. 1차식 나눈다. 나머지. 1차식 나눈다. 나머지. 그러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무슨 문제? 그냥 나머지 정리라는 문제로만 받아들여주면 되고 더 이상 막 복잡한 식 쓸 거 없이 무조건 여기다가 넣어주면 답 나온다. 뭐 P1 플러스 5는 떨어진다니까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 질문은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야지. 그럼 뭐야? P-2는 마이너스 8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생김새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0되는 x 얼마야? 마이너스 4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는 마이너스 4, P 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그게 지금 44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기억, 니은, 디귿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를 구하기 위한 PX의 식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러 가야지. 일단 보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다? 1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뭐는 신경 쓰지 마.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아무리 지저분하든 말든 아주 깔끔하게 fx, px만 나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머지 정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다. 알았죠? 그럼 어쨌든 px 찾으러 가보자. px를 찾을 수 있는 재료 여기 주어져 있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당연히 뭐 쓰고 있는 거? 관계식을 쓰고 있는 거. 몫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 그럼 qx를 붙이자.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뭐 찾아오면 된다고? P1 찾아오고 P-2 찾아오고 P-2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QX는 다 사라지는 놈들로 줬잖아. QX는 안 구해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음? 답까지는 안 구해도 되겠죠? 됐어? 끝.
자, 두 번째 요 문제로 갈 건데 찬주 형 오늘 왜 이렇게 졸리냐? 큰일 났다. 자, 요 문제 갑니다. 요 문제 맞춘 사람들은 눈썰미가 좀 좋은 거.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거는 x에 뭐 넣고 뭐 넣기, 뭐 1 같은 거 넣거나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서 뭔가씩 계산하기. 왜 마이너스 1도 넣어? 딱 두 번째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지. 조금 다르지. 뭐가 달라? A빵부터 A2, A4, A6가 없잖아. 한 정을반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툭 잘라놓고 갑자기 A8부터 더하라고 하잖아. 그거는 너희들이 조금 더 이제 눈썰미가 더 좋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일단 이 물음 자체가 x에 1 넣으세요, 마이너스 1 넣으세요 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잘 보자. 6승 안에 뭐가 있는 게 힌트다? x가 따로 빠져나오는 게 힌트야. 그래서 이거는 식을 정리해보면 x의 6승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6승이에요. 그럼 있잖아. 뒤에는 A0, 뭐 A1X 막 복잡하게 붙어 있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음. 어디까지는? X의 6승을 곱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부터 5차항까지는 나오지 않는 놈이야. 즉, A빵부터 어디까지는? A5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우변에 있는 제일 낮은 차수의 항이 몇 차? 당연히 6차. 그래서 A6X6승, A7X7승부터 시작해서 A18의 X18승이 됐고 여기서 이제 양변을 X의 몇 승으로 나누면 6승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6승에다가 우변에 이제 뭐가 됐다? A6가 상수항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18은 뭐가 됐어? 6으로 나눈 거니까 12승. 12차 항의 개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누구? 짝수 번째 거를 계산하시오니까 x에 뭐 넣고 뭐 넣기? 1 넣고 마이너스 1 넣기. 1 넣어주면 저는 빵입니다. 뭐 나와요? A6, A7, A8 점점점 해서 A18까지.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죠. 그럼 뭐 나오냐? 마이너스 2의 6승? 64냐? 나옵니다. A6 마이너스 A7 플러스 A8 마이너스 A9 플러스 A18까지. 그러고 나서 두 식을 뭐 하자? 더하자. 그럼 좌변은 64. 우변은 A6, A8, A10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A의 18까지. 짝수 번째 것들이 몇 배? 2배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양변을 2로 바로 나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구해야 돼, 우리는? 이것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따로 구해서 빼줘야 된다, 이 얘기지. 이 A6가 뭐야? 상수항이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A18까지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상수항 어떻게 하면 된다? 상수항의 6승, 64. 끝. 그럼 답은 마이너스 32이에요. 됐냐? 요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알 수 있겠죠? 즉, 이 문제는 뭐다? 아, 여기 6승 안에 최저창 몇 창? 1창 있었네. 즉, 6승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최저창 6차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6차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네를 너희들한테 눈치채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산주야. 와이, 환장하겠다. 오늘 왜 이러냐? 어제랑 완전 다른데? 너무 졸려왔는데? 어제 잠 안 자고 왔지? 많이 못 잤지? 아, 뭐 했냐, 어제? 롤 했냐? 맞다. 스터디 카페 간다 했잖아. 혹시 민범이한테 끌려서 PC방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나머지 정리 한 번만 더 얘기하면서 인수 정리로 가고 요 문제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자, 나머지 정리 갑니다.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의 정의가 뭐다? 일단 누구를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눈? x-알파로 나눈. 그때 나머지는 뭐다?
F알파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이거랑 똑같은 유형, 똑같은 문제인데 인수정리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인수정리는 무슨 상황이냐면 fx를 x-알파로 나누면 뭐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나눈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다루는 게 일단은 인수정리야. 항상. 알았죠? 나머지가 뭔가 1이라도 상수항이라도 있으면 얘인 거고 0으로 떨어지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가 뭐야? F알파라는 거는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뭐다? F알파가 0입니다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나누면 뭐한다?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제 F알파가 0인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이건 나머지 정리야. 인수정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fx는 뭐다? 자, 요 상황 자체를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슬쩍 써보면 fx는 뭐다? x-알파에다가 몫으로 뭔가 붙어있고 나머지 붙는다 안 붙는다? 아무것도 안 붙는다. 그러면 이제 fx가 뭐다? x-알파 곱하기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어떤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인수분해라 부르죠. 그때 곱을 이루고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불러?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x는 뭐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뭐 마플, 센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문제집들에서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품도 마찬가지.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는 사실 인수정리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 잠깐 써. 아까도 썼었는데. 근데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는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해보자. 그때 너희들한테 한 6가지 정도의 형태로 문제를 싹 변형을 해줘요. 자, 처음에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데 F1은 F2는 F3은 0입니다. 그럼 너희들의 해석은 어디로 넘어간다? 바로 답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F1은 빵이에요. F2도 빵이고요. F3도 빵으로 갔습니다. 이 세 개의 식을 각각 관계식이나 각각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을 하자면은 fx는 뭐 한다? 1 넘어 0 된다. 즉 x-1을 인수로 갖는다. fx라는 식은 2 넘어 0 된다.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fx는 3을 넘어 0 된다. fx는 x-3을 인수로 갖는다. 즉 fx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 x-1을 인수로 갖고 x-2도 인수로 갖고 x-3도 인수로 가지니까 이 세 개를 곱한 게 fx다. 이게 결론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 값을 0이 아니라 1 같은 어떤 상수값으로 주는 거지. 그러면 뭐다? 해석을 하기를 또 f1 빼기 1이 0입니다. f2 빼기 1이 0입니다. f3 빼기 1이 0입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야. 1 넣었더니 0 됐고 2 넣었더니 0 됐고 3 넣었더니 0 된 거야. 1 넣으면 0 된다가 다시 한번 무슨 말? x-1을 인수로 갖는다. 2 넣으면 0 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3 넣으니까 0 된다. x-3도 인수로 갖는다. 근데 그 누가가 이제 더 이상 fx가 아니잖아. 생김새를 잘 봐야지. f 속에 들어간 건 뭐고? 변수고. 뒤에 빼기 1 빼기 찬조야. 빼기 1 빼기 1 빼기 1은 뭐다? 상수니까 빼버리는 거지. 그럼 fx 빼기 1은 1 넣었더니 0 됐네. 2 넣었더니 0 됐네. 3 넣었더니 0 됐네. 그럼 저 좌변의 식만 살짝 바뀌는 거고 우변은 똑같아. 다인수 정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 이제 좀 지울게. 어차피 인수 정리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가 중요한 거라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가보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 이번에는 F1이 1, F2가 2, F3이 3 인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도 똑같이 너희들의 해석은 이제 빨간색은 슬슬 나중에는 안 쓰게 될 겁니다. 너희도. F1 빼기 1은 0, F2 빼기 2는 0, F3 빼기 2는 0. 일단 기본 꼴은 항상 는영을 맞춰주세요. 기본은.
그럼 일단 뭐야? 1 넣었더니 0 됐고 2 넣었더니 0 됐고 3 넣었더니 0 됐네? 또 x-1을 인수로 갖고 x-1을 인수로 갖고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f 속에는 항상 변수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빼기 뒤에 것도 똑같이 따라 움직이네. 그럼 얘도 x인 거지. 이해됐음? 오케이? 거기서 이제 또 장난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4번은 썼다가 바로 지울 거예요. 1, 4, 9. 그러면 규칙 보이나? F1 빼기 1은 0, F2 빼기 4는 0, F3 빼기 9는 0. 어쨌든 근데 1, 2, 3 넣으면 빵빵빵 되니까 얘도 똑같아. 우변은 x-1, x-2, x-3 인수로 가질 거야. 근데 좌변을 보니까 누가? F 속에는 변수인데 뒤에 있는 걸 보니까 x제곱으로 바로 보이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고난도. 내가 썼다 바로 지우면 됐죠? 풀 거는 아니야. 나중에는 있잖아. 지들 멋대로 바뀌는 문제들도 나올 거야. 이게 내가 고2 때, 고2 여름방학 때 수투를 다루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심화 문제로 내가 막 텔레독스 하면서 막 복잡한 녀석들 또는 교육과정 없는 녀석들 가지고 이런 심화 문제들도 이렇게 풀면 쉬워 라고 하면서 싹 설명해주는 그런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아마 우리 반은 수투 처음 다루는 때나 두 번째 다루는 때 아마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넘어가게 돼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런 거는 잘 없어. 1학년 때는 웬만하면 항상 규칙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 줄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뒤에 게 따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건 아니고 뭐냐면은 F1과 F2와 F3이 같습니다. 이게 4번. 근데 끝이야.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면서 갑자기 F4를 뻥 던져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한다? 너희들은 그게 뭔지 K로 너희들이 스스로 씁니다. 풀이에. 그러면 뭐예요? F1 마이너스 K는 빵. F2 마이너스 K도 빵. F3 마이너스 K도 빵. 너희들이 잡은 미지수 K 좀 이따 구해야 되겠지. 어쨌든 근데 1, 2, 3 넣으니까 빵빵빵 되네. 근데 누가? F1의 변수 빼기 K 우리가 붙인 상수 K. 그러면 상수 K는 반드시 구해야 되겠지. 우리가 잡은 미지수니까. 그럼 그 K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얘죠. 이걸 이용해서 K 찾아주시면 돼. 그리고 지금은 내가 계속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로 문제에서 아예 처음에 잡고 시작해서 그런데 말이 없다면 항상 여기 A 붙이고 A 붙이고 A 붙이고 A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재료 예를 들어 F4는 12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줄 거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저 문제 풀이가 보이나? 그렇지. 보인다. 그지? 뭐야? F-1 마이너스 K는 빵. 이거 F가 아니라 P. P1 마이너스 K도 빵. P2 마이너스 K도 빵. 그래서 빵빵빵 나오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1과 1과 2니까 그 식은 뭐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가 인수로 들어가 있을 거야.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어때? px 마이너스 k.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은 1이라고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px가 k 빼고는 다 나온 거지.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px를 가지고 한 번 더. 그래서 px가 뭐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넘어와서 플러스 k인데 자, 두 번째 px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와, 이거 다 지워버렸다 근데. 큰일 났다. 미안해 얘들아. 자, 두 번째는 뭐 하고 있다?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qx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가 또 뭐래요? 또 k래. 그러면 이것도 px에 대한 나눗셈이 관계식이고 이것도 인수정을 써서 가지고 온 px니까 똑같은 식이네. 두 식은 동일하네. 그럼 kk 없애고 생각해봐. 더 이상 k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럼 qx의 후보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왔죠. 누구?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수도 있고 또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수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곱한 걸 수도 있겠네. 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간 게 qx겠지 당연히. 다른 걸 가져가는 순간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Q3 찾아보고 Q3 찾아보고 Q3 찾아보면 뭐가 제일 크더라? 이게 제일 큰가? 8. 그렇게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거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풀게 한 이유는 요거 때문에. 아까 내가 요거 설명하면서 나온 그 4가지, 5가지 유형들 얘기하는 건데 미안해요. 다 지워버렸어. 그렇죠. 집에 가서 영상이나 다시 보면서 꼭 다시 한번 써두든가 아니면 요거라도 써놓고 저 문제 형태가 똑같아. 저 P-1은 P1, 뭐 P2 이거 3개 주어지는 형태로 나오거든. 그때마다 인수정리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나온다. 이 인수정리는. 알았지? 진짜 많이 나온다. 수투에서 제일 중킬러급 유형, 킬러급 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학년 때 섞여 들어오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수능 킬러. 모의고사도 아니고 그냥 수능 킬러, 중킬러급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둬야 된다. 알았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어디로 간다? 다음 단원 바로 인수분해로 갑시다. 아마 인수분해 단원까지는 그래도 공수 1에서 좀 그나마 좀 쉬운 단원들에 속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1분 문제 풀면서 이제 숙제하면서 푸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 빼고는 유형 자체는 좀 쉬운 것들이 계속 연속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로 갑시다. 원래는 인수분해 막 공식부터 시작해서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천천히 넘어가는데 역시 나랑 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시나요? 나는 그냥 한 방에 다 설명해버리죠. 제일 먼저 너네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줘야 될 인수분해의 요소는 일단 뭐다? 모든 항에 싹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공통 인수가 있다면 그거 묻고 시작하는 거. 아무리 심플한 형태의 인수분해라고 해도 공통 인수 묶어야 보일 거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인수분해 공식은 어제 써줬던 대로 어제 맞지? 곱셈 공식에서 좌변 우변 자리만 바꾸면 그냥 공식이 되는 거라서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좀 복잡한 형태, 식들이 점점 복잡해졌을 때 그때 인수분해 어떻게 할래? 그게 총 5가지.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확인해 줄 거는 역시 뭐다? 공통 부분. 뭔가 이거는 이제 다항식에서부터 하던 얘기는데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다면 뭐 하자? 치환하고 시작하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치환을 합니다. 공통 인수와 차이가 나는 거는 공통 인수는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근데 공통 부분은 일부 항들에만 몇 개만 이제 반복되는 녀석. 근데 요 공통 부분 치환형 문제 중에는 조금 독특한 유형이 항상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요 녀석은 뭐다? 치환으로 풀리기는 합니다. 근데 치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녀석을 너네들이 사실은 연습을 해둬야 돼. 치환형으로 낼 거라면은 그냥 공통 부분 치환형으로 내고 맙니다. 그래서 보기차식 나왔다면 거의 학교 시험에서는 99%다 변형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뭔지는 좀 이따 문제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거 2번째 또는 전체 4번째 형태는 뭐냐면 문자가 2개 이상 쓰여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 쓰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다? 차수가 다 똑같다면 아무나. 근데 차수가 좀 다른 문자들이 섞여 있다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내림 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내림 차순 정리하고 나면 뭐가 되는데요? 보입니다, 눈에. 뻔하게 공통부분 치환형이던가 공통인수 묶어주는 형태로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녀석이 사실 너희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너희들은 보통 뭐라고 이름을 기억을 하냐면 자꾸 조립제법이라고 기억할 거야. 그거 맞아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 정리가 뭐였어? 어떤 다항식, 내가 인수분해 하고자 하는 다항식에 뭔가를 넣어줍니다.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찾아줘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 끝. 요 5가지 형태에서 벗어나는 거 딱 2가지가 더 있고 끝. 그 2가지 중 첫 번째 녀석은 이건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 두 가지 중 하나는 개수가 대칭형꼴. 나중에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어쨌든 개수가 대칭형꼴 인수분해랑 그 다음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있는데 요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는 사실 이번 단원 거는 아닙니다. 범위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단어는 아니고 언제 나오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나옵니다. 근데 요번 시험에 너희들 중간고사에서 분명히 여기서부터 인수분해 포함해서 여기까지 싹 다 시험 범위 들어갈 거라서 문제에선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보일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섞어 놓은 건데 이건 어쨌든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고 문제 풀이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라서 지금은 딱히 설명 안 합니다. 끝! 그러면 이제 진짜 모든 인수분해 다 끝난 거예요. 요 안에서 벗어나는 거는 하나도 없음. 알았음? 자, 가보자.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인수분해를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9번 같은 거, 뭐 위에 개념 이런 거 다 빼고, 아, 이게 아니지. 더 앞에도 있지. 여기 있네. 자, 가보자. 7번 가볼까요? 여기 7번이 몇 페이지 7번이냐면 10, 응? 7쪽이라고? 아, 17쪽, 그래요. 17쪽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가보자. 뭐, 이 값이 1000보다 크세요, 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저 식을 뭐 해보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게 생겼는가? 뭐 하고 나면 n 플러스 3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치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잠깐 n 플러스 3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면서 따라오세요. x로 치환을 해버릴게. 그럼 이 문제는 x 3승 3x 제곱 3x 플러스 1인데 보이죠? 계수 1, 3, 3, 1. 이거 뭐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아니 뭐래? 3승. 맞죠? 그냥 공식이잖아. 그래서 뭐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n 플러스 4의 전체 3승으로 바뀔 겁니다. 맞니? 근데 이 녀석이 뭐보다? 1000보다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아달래. 그러면은 이제 답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n 플러스 4가 1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수분해 할 때 뭔가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하자? 치환하자. 그런 녀석과 지금 공식을 쓰는 형태를 지금 섞어 놓고 있는 문제인데 이건 너무 쉬워. 맞죠? 이거는 뭐 바로바로 보였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공식 이용한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잘 안 보이긴 하겠지 초반에. 왜? 크지 않은 미만이라고. 어휴 그럴 수 있지. 왜 꼽주냐 친구한테. 그래? 자 어쨌든 다음으로 갑시다. 옆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런 녀석들이 더 많이 나오죠. 요거 딱 보자마자 어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24까지 요거 인수분해 해달래. 그럼 인수분해를 해달라고 하면 일단 저 24도 같이 섞어줘서 다시 곱의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 앞에 있는 괄호들을 먼저 약간 전개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개할 때부터 사실 뭐 해야 돼?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네. 뭐 해버리자? 치환하자. 그래서 뭐예요? x제곱 플러스 5x를 뭐로 대문자 그냥 t로 치환을 할까? 그러면 전개해주면 t제곱 플러스 10t 끝이네?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사라지고 그럼 얘는 지금 t 플러스 10에다가 t를 곱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뭐로 돌려줘? x의 상태로 돌려주고 나면은 어때? 인수분해 거의 다 끝났죠? 요것만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이거 인수분해 되나? 돼? 된다고? 안 되지 않아 이거? 뭐야? 여기까지 끝. 그래서 A, B, C까지 다 찾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렇게 안 나와 있을걸? 자, 요 녀석의 변형 형태 첫 번째. x 플러스 1, x 플러스 4,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물론 실제로는 이 1, 2, 3, 4 순서로 나와 있겠지. 그래 놓고 나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너희들이 뭐 해? 적당하게 두 개 묶어서 먼저 전개를 하다 보면 공통 부분이 발생할 거다라고 출발하는 문제가 첫 번째.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또 더 나가는 문제가 또 있겠지. 어떤 거? 원래는 이제 이거 해서 저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랑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24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을 거야. 공통부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때 너희들이 슬쩍 뭐 해줘? 얘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얘를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로 다시 한번 뜯은 다음에 뭐 해줘요? 공통부분이 발생하게 다시 한번 전개를 또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떤 문제로 돌아와?
지금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왔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들도 역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 그걸 한 단계 더 꼬아놓은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들 중에서 학교 시험에는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알았죠? 이런 형태는 뭐다? 공통부분 치환형이다. 문제 자체를 좀 눈에 익혀뒀으면 좋겠음. 여기까지 됐음? 치환형은 진짜 별거 아니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 아니, 바로 밑에 있네. 자, 11번 문제를 봅시다. 11번 문제 뭐야? 하나는 4창, 두 번째는 2창, 마지막으로는 상수항 9. 자, 그 녀석을 px, qx의 곱으로 인수분해 한대요. 어쨌든 인수분해 해달래. p가 뭐고 q가 뭐고는 그 뒤에 생각할 고민할 거고. 지금은 이걸 인수분해 해달래. 어떤 형태야? 4창과 2창과 상수항으로만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일단 첫 출발은 뭐야? x제곱이 반복되고 있네라고 해서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9. 지금 현재는 9.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처럼 이게 마이너스 3처럼 인수분해가 되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 알았지? 그래서 다시 돌려서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도 있어요. 치환형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잖아? 플러스 9잖아.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다? 치환형 풀이가 아니라는 얘기지. 자, 요 문제 너희들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날 거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리고 변형을 해서 뭔가 인수분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풀어보시오. 어떤 식으로 변형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남? 기본 풀이가 어땠는지 기억남? 일단 변형을 할 때는 뭐 t 상태로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많다. 그거는 근데 꼭 안 해도 돼서 넘어갈게요. 나는 항상 요 두 개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뭐 막 2창의 개수를 적당히 변형하여라는 풀이를 믿지 말고 너희들이 일단 요걸 무조건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걸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x제곱과 3을 가지고 제곱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2창은 뭐가 돼야 된다? 6x제곱으로 가는 거는 맞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요거 개수 맞추기 위해서 등호 성립해야 되니까 개수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요 뒤에 녀석도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을 빼는 꼴로 돼야 돼. 그래서 뭐 너희들이 맞춘 사람들 얘가 플러스가 되고 뒤가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면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2x의 전체 제곱이 된다. 요렇게 찾아가면 끝나지. 오케이? 2차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 어떻게? 요 상수항을 힌트로 해서 어떤 완전 제곱식인지를 보고 뒤에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하면 끝났죠? 어때요? x제곱 플러스 3과 여기 제곱 안에 있는 2x를 한 번은 더 해주고 x제곱 플러스 3과 뒤에 있는 제곱 안에 있는 2x를 한 번은 빼주고 끝.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은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끝나는 문제들은 뭐 px, qx 각각 잡아서 어차피 뭐가 px든 qx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1, 1 넣을 거니까. 알았죠? 앞에 거에 1 넣어주면 얼마야? 6. 여기 1 넣어주면 얼마야? 2. 답은 10이겠네? 아, 더하는 거네? 8이네? 답은 2번. 됐죠? 맞췄어? 네. 오케이, 굿. 자, 다음 가보자. 이번에도 12번도 그래서 보기차식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개념 5번, 개념 6번. 자, 2개 유형하고 나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몇 번을 풀어볼까? 한 단계 더 나가는 문제가 없네. 여기는 뒤에 있나 보네. 자, 쉬운 걸로 가자. 15번, 16번 2개 갑시다. 18페이지 15번, 16번입니다. 자, 15번 가볼까? 자, 삼각형 모양을 찾아주세요. 자, 나중에 너희들이 수 1으로 넘어가도 수 2로 넘어가도 삼각형 모양 결정하세요라는 문제는 계속 나올 거야. 그때마다 해줄 얘기가 삼각형 모양을 말 그대로 찾기 위해서는 변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 그게 바로 이 문제가 기본이 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변에 대한 내용으로 식을 싹 다 바꿔주세요. 저기 수 1으로 가면 각에 대한 얘기들이 싹 다 막 나와 있을 거야. 좌변도 우변도. 그 녀석을 그때 배우는 수 1 때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과 같은 변의 얘기로 바꾸시오. 이 말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수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했다고 치고 그리고 뭐 수업 문제 넘어왔다 치고 여기로 왔다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작업은 바로 뭐다? 인수분해를 해서 A, B, C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뭐 한쪽 변으로 몰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A가 몇 차? 2차죠. B도 몇 차? 2차죠. 요런 데 나오지. C도 몇 차? 2차란 말이야. 그럼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면 아까 저기서 설명했던 거 뭐야?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는데 셋 다 똑같으니까 뭐 하면 되겠네?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 A제곱의 한 개수 B,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C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C. 그러고 나서 A에 대한 상수, 1차항 가보자. 여기서 뭐 나와? A, B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C제곱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C제곱.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 너희들은 보여야 된다. 100% 뭐겠다?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일 것이다. 그러면은 A가 없는 항 누구 있어? 요거 있죠? 저별 넘어왔을 때 전개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지? 지금처럼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놔야겠지. 왜? 그래야 B 플러스 C가 보이잖아. 그럼 B 플러스 C 묶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주면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A 마이너스 BC는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 됐고 앞에 지금 B 플러스 C가 있었어. 그럼 그게 0이 돼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항상 보면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인수들과 0이 가능한 인수가 한 개 껴 있을 거야. 또는 두 개. 거기서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이걸 수밖에 없겠네라고 얘기해주면 끝나겠죠? 알았죠? 그때 쓰이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과 지금과 같은 인수분해일 겁니다. 곱셈공식 변형도 같이 쓰는 문제들 많이 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뭐야? 두 당시 px와 qx에 대해서 지울까? px와 qx에 대해서 PA는 0인데 QA는 0이 되지 못하는 PA가 0이라는 게 A를 넣으면 0 된다. 그런 것들의 A들의 후보들을 찾아봐. 그 말이 뭐야? 사실 인수분해 해보시오지.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개수가 1, 3, 3, 1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네. 두 번째, 공통부분 치환형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요. 문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몇 번째? 다섯 번째. 어떤 거? 인수정리. 그럼 x에 뭐 넣어주면 0 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0 되냐? 오케이.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봤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6, 어머 0 됐네? 그럼 이 마이너스 1로 뭐 하자? 조립제법 하러 가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야? x 플러스 1 하나 나왔고 뒤에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는영이 아니라 이게 px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PA가 0되도록 하는 그 A의 후보들의 누구 마이너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3개가 가능하다 그렇지. 그런데 두 번째 QX에서는 넣으면 0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Q도 한 번 더 또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역시 뭐 하자? X에 1을 넣었더니 0 되는 거 확인을 직접 할 겁니다. 그러면은 1로 조립제법 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지. 계수 1, 0, 마칠 6. 여기는 2, 3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3. 요게 qx네. 그래서 뭐야? PA는 0이 되면서 Q에서는 A 넣으면 0이 안 되도록 하는 인수. 즉 공통이지 않은 인수들만 찾아달래. 그럼 뭐 있어? A의 후보는 마이너스 1 가능하고 3 가능하겠네. 마이너스 1 넣어줘봐야 0이 안 되고 3 넣어봐야 0이 안 되거든. 끝. A의 후보 끝. 둘이 더해주니까 답은 2번. 됐죠? 진짜 별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끝납니다. 인수분해 단원도. 여기서 이제 너네가 좀 질문이 좀 다르네. 질문이 나올 법한 유형들이 몇 개가 있고 문제들도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녀석들은 1품은 너희들이 숙제로 풀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내가 들어준 예시들보다 1품 문제가 훨씬 어려울 거다. 알았지? 자,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 하나 풀어보시오. 여기 있다. 뭐 하지?
1000 이하 자연수 n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인데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그런 자연수 ab가 존재합니다. A. 그때 fx의 개수를 구하죠. 다른 말로 고치면 n의 개수를 구하시오죠. 이기 진짜 별거 아니다. 어? 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저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마지막 마무리는 똑같아. 같은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어딨냐? 자, 마지막 문제는 요게다. 4번. 위에 있는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당시 fx 자체를 식을 구해버리세요. 이렇게 총 4가지. 넷 다 심화 유형입니다. 모의고사로 치면은 30번이 끝번이라고 쳤을 때 최소 28번, 29번. 알았죠? 심화 문제니까 잘 한번 풀어보죠. 시험에는 넷 다 자주 나옵니다. 얘는 쉽죠? 얘는 쉽죠? 뭐야? 요거 지금 글씨가 좀 이상했나? 요거 n입니다. n.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이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데 전개를 한 거랑 요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당연히 같은 식이죠. 그래서 반드시 a-b는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하며 ab가 곧 뭐다? n이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a와 b의 후보를 찾아주면 되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a 빼기 b가 뭐면 된다고? 2가 되면 된다고. 그럼 자연수 두 개 중에서 a가 2만큼 더 큰 거. 그럼 뭐부터 가능해? 3과 1부터 가능하고 그때 둘이 곱하면 얼마? n은 3. 1000 이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3과 1, 4와 2부터 시작해서 쭉 커져갑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곱해서 1000만 안 넘어가면 돼. 어디? 32. 땡큐. 32랑 30 하면은 AB, 즉 N은 뭐? 96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33과 31이었다면 얼마 나와? 99에다가 33 더하니까 1000 얼마야? 1023? 요렇게 되면 N은 1023이니까 탈락이겠지. 그렇게 N의 개수 누굴 기준으로 찾아주면 되겠네? B를 기준으로 찾아주면 되겠네. 몇 개야? 30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지. 됐죠? 요거 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금 쉬운 버전이고 한 번 더 나가서 요거 이제 3차식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사실 그거 풀리려다가 그 한 단계 전에 걸로 잠깐 멈춰놨는데 여기서 애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문제 마지막에 장난을 좀 칠 거야. 지금처럼 fx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고 순서상 ab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을 거야. 물론 그때는 이렇게 바꾸면은 문제가 살짝 달라질 겁니다. 뭐 ab를 바꾸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뭔가로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알았음? 조금 내가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A와 B의 자리를 싹 바꿔가지고 답이 60이 나오도록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수 하나 더 줘버리면서 3차식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A,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실제 모의고사 기출에 있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기억해 놓고 자 사실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요 두 개기는 한데 저거랑 요 녀석과 저 문제 풀이가 조금 달라야 돼 사실. 자 간다. 일단 인수분해 아쉬워잖아. 맞죠? 뭐 해야 돼?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편 정리하자. 근데 x도 2차, y도 2차니까 누구? 당연히 아무거나 x. 갈까? 아무거나라고 해서 y로 하진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은 선생들이 검토를 해놓고 문제 깔끔하게 만들어 주잖아. 웬만하면. 근데 y로 보통 검토를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y로 했다가 괜히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알았지? 어쨌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끝났지. 벌써 인수분해가 완료됐지. 뭐만 잘하면. 뒤에 것만 너희들이 요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끝나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얘가 되도록만 해주면 되잖아. 즉, 이 둘의 합이 2y 플러스 k가 되면 된다. 따라서 답은 뭐야? 5. 자, 이거 모르겠는 사람. 없죠? 자, 틀렸니? 맞아요. 그런데 이 풀이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얘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릴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맞게 됐다면. 1만에서 y로 가자. 자, 얘도 그래서 똑같이 얘를 먼저 누구와 누구의 곱일까를 인수분해를 하러 가보려고 하는데 K를 알아몰라. Y제곱의 개수를 알아몰라.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K가 얼마인지를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이게 2와 3으로 인수분해돼서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붙였을 때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7,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붙었을 때 존재할 수도 있고 1과 6일 때 여기 붙었을 수도 있고 여기 붙었을 수도 있어. 그거에 따라서 K값들이 다 나오면 그 K들의 후보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를 또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하세요. 똑같이 생겼잖아, 문제가. 얘는 2차 방정식 단원이고 얘는 인수분해 단원입니다. 두 개가 단원 자체가 달라. 그걸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뭘 보고 구분을 하냐면 K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K가 지금처럼 상수항에는 어디에? 1차항 같은 데 붙어 있으면 사실 인수분해를 풀 수 있어. 근데 K가 X에 대한 상수항 파트에 붙어 있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풀면 끝.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너희들은 요 녀석이 는영이 붙었다고 가정을 하고 판별식을 써봐. 1-y의 제곱에 마이너스 4ky 제곱 마이너스 28. 왜 이렇게 지저분해? 28y에 플러스 24. 뭐 능력이든 뭐든 이런 판별식 있다고 치자. 한 번 더 정리해볼까? 뭐 나와? 1-4k의 y제곱에 지저분해라. 마이너스 30y에 플러스 25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판별식을 써봐.
이번에는 4분의 D. 그럼 뭐예요? 225 이렇게 지저분해.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200는 마이너스 100K. 괜히 이항시켰네. K는 마이너스 2. 이게 답이야. 오케이? 나중에는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더 필요해? 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인지만 기억하면 풀 수 있으면 되겠지? 알았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 이게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단 말은 x, y 상수항 또 x, y 상수항 개수는 적당하게 있고 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그럼 만약에 뭐가 붙었다면 능령이 붙었다면 x의 값을 찾아봐 라고 했을 때 y에 대해서 개수, 정수나 유리수로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식이 나와야 되지. 그런 형태로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y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1차식의 형태로. 그쵸?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x는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너희들이 잠깐 이 녀석을 뭐 해봐? 근의 공식을 써봐. 요승익에서 쓰는 거다. 근의 공식을 써주면은 분명히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야. 근데 잘 봐. 얘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어디가 지저분할 후보가 되는 거야? 지저분할 가능성 누구? 바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판별식 부분. 쟤 때문에 루트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루트만 없어지면 되겠네? 그러면 D가 뭐가 만들어지면 돼?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됩니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돼. 그러면은 어떤 2차식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시오를 우리 2차 방정식 단에서 뭐라고 배웠어? 판별식 0입니다로 배웠지. 그래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식의 판별식이 0입니다로 풀면 끝. 중을 갖는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먼저 쓴 다음 그 녀석의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서 0입니다로 풀어주세요. 이게 2차 방정식에서 배울 문제고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가 전혀 달라져요. 근데 그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풀이는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요 풀이는 모든 문제에서 다 쓴다. 그러면 나는 판별식이 0이다로 항상 풀어야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냐면은 인수분해 단어에서 나오는 이 문제는 판별식이 0이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검토를 안 하신다고. 루트가 막 나오고 엄청 제곱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 판별식이 0이다를 썼을 때 너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 풀이 과정이. 그래서 인수분해 단어 문제인지 2차 방정식 단어 문제인지 너네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해 준 거야. K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K가 어디에? X에 대한 1차항 쪽에 있으면 그건 인수분해 단원. K의 위치가 어디? X에 대한 상수항 쪽에 붙어 있다면은 뭐? 그거는 2차 방정식 단원.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로 푸는 거 잘 기억해 놓고.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풀이해 줄게요. 요거는 내가 기록해 놨다가 요 문제 말고 하나 더 있어. 그 문제로 다음 시간이 첫 시작될 거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는 인수정리 단원입니다. 인수분해는 아니고. 알았지? 오케이? 자, 어쨌든 요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풀이하면서 더 어려운 버전, 요거랑 비슷한 버전 하나 더 보여줄게. 알았지? 잘 가요.